지금 그 김태선 의원이죠. 지금 수행 비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김태선 의원과 전화 연결해서 후보와의 전화 인터뷰를 5시 20분 정각이 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뭐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그리고 뭐 개파가 있기보다는 아마 당분간은 국회의 도움을 크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인선의 어떤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험하지만 안 좋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소수였어요. 그때는 여소야대였죠. 여소야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탄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 170석 그 이상이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돼서 전화할게요. 예, 전화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저 한겨레 TV 뉴스다이브 고현준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이재명입니다. 아, 네. 예, 후보님 직접 받으셨군요. 네, 네. 예, 한겨레 뉴스다이브 고현준입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고 기자님. 네. 아,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제가 감사하죠. 네. 지금 어떤 일정 소화하고 계신가요? 지금 광명시 유세 끝나고 서울 은평 예. 강서. 예. 계속 이동 중이시군요. 네, 네. 양천 그쪽으로 간 중입니다. 예, 제가 양천구에 살거든요. 예. 그래요. 저 현장에서 보시죠. 아니 어떠십니까?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건 좀 괜찮으세요? 많이 진짜 힘들게 다니시는 것 같은데. 뭐 힘들긴 한데 뭐 세상 사람 힘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제가 또 부모님한테 그 강철 체력을 물려받아가지고요. 아하. 조금만 쉬면 바로 회복되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어찌 보면 정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치에 최적화됐으면 이렇게 막 당하고 살겠습니까? 아이고. 자, 당장 이제 오늘이 이제 유세로는 마지막 날이고요. 내일이면 이제 선거 그렇죠. 날인데, 많은 현장 다니셨고, 공식 선거운동 네. 시작하기 전부터 골목골목 다니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분들 만나셨겠지만 좀 인상적이었던 유권자나 아니면 또 들으셨던 이야기 중에 좀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여튼 이번 선거는 기간이 매우 짧잖아요. 예. 그래도 제가 평소에 못 가본 데를 한번 가보자 미리. 그래서 제가 등록한 그날 5월 1일부터 아예 지금 강원도 접경 지역 또 동해안 뭐 경북 산간 지역 이런 데도 많이 다녔고요. 어쨌든 다니면서 좀 과거와는 다른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고 저도 이번 선거가 참 다른 선거와는 참 남다른 느낌이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내란 사태로 이제 치러지는 선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이 내란 사범들, 내란 세력들이 복귀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 때문에 정말 저도 스트레스예요. 과거의 어떤 선거보다도 이제 무게감이 남다르고 또 책임감도 큰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똑같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현장에 모이시는 인원이 거의 2배 정도인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때는 가면 유사일이 처음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요. 네네. 대개는 뭐 80년대 많이 모였을 때 그때보다 더 많다. 뭐 그때 이후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자주 하시고요. 또 어려운 상황, 예를 들면 비 오는 날 이런 데는 원래 그 청중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근데 비 오는 날도 막 수천 명씩 모이는 걸 보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장면이 또 탄생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죠. 제가 남부 지역 경남, 전남 순회를 할 때 그런 마침 또 전남 지역에 비가 왔는데 옥성, 순천, 여수 이런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 장때 또 비도 많이 왔어요. 그냥 몇대 온 게 아니고 그 빗속에 그냥 그걸 쫄딱 맞으시면서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이 그 기다리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가슴이 메이지더라고요. 예.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고 제가 다시 정말 그거 안 잊으려고 그러죠. 그분들의 그 절박함, 간절함, 뭐 저를 개인 이재명에 대한 애정은
아니잖아요. 사실 국민이 쓰는 도구, 대표자로서 기대, 뭐 안타까움, 뭐 이런 것들일 텐데 너무 절박하구나.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제일 깊이 남죠, 계속.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 모두가 지금 녹록치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죠. 예. 그리고 불안합니다. 또 힘든 것도 힘든 건데 너무 불안해요. 그 불안감에 뭐 여러 장면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법원의 구속 취소 판결 그리고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그렇죠. 이 이후에 지금 뭐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고 그냥 한 번씩 목격되는 일을 지나서 이제는 선거 운동에 메시지를 내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요. 김문수 후보 지지한다, 찍어달라. 예. 저는 이 선거를 왜 치른지를 생각을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민을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 여전히 조작 대상으로 지배 대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예. 저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수치심을 느끼거든요. 이 선거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헌법 파괴 행위 때문에 치러지는 거고 누가 이 헌법 파괴 행위를 제대로 극복하고 엄벌하고 또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인가, 또 이렇게 무너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를 정하는데 그 내란 수계가 석방돼서 대로를 활보하는 것도 황당한 일인데 네. 선거운동하러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한다 그러고 저는 정말 제 자신이 혼란스러울 정도예요. 한편으로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참 이 일이 지금 대단히 비현실적 상황이 지금 계속 연출되고 있어서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수치심을 느끼고 어떤 분들은 또 불안감을 느끼고 뭐 이런 시간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선택하셨던 그 키워드는 민생이고 경제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선이 되신다면 비상경제 TF 바로 만들겠다라고 얘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TF는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정부 각 부처에 그 민생 경제에 관한 업무가 분산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면 뭐 재정 예산 담당하는데 경제 정책 담당하는데 예를 들면 또 중소기업 담당하는데 뭐 시장 담당하는데 온갖 군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빨리 실무 단위를 빨리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상태의 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 중기적으로 해야 될 일,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빨리 뽑고 그걸 이제 대통령이 직접 관할을 하면서 신속하게 이제 업무 처리를 해 나가야죠. 기획하고 집행하고 또 책임자를 정하고 또 사후에 피드백해서 부족한 거 다시 채우고 이게 지금 경제 상황이 거의 저는 파괴 직전이라고 보이시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 뭐 자영업자들이 지금 100만 개 이상 문을 닫고 골목에 가면 문 닫은 가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지역과 서울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다 그렇습니다. 서울이고 뭐 지방이고 가릴 거 없고 규모가 크든 적든 뭐 아니 무차별적이에요. 이게 완전히 일종의 융단 폭격을 맞은 상황이라서 정말 긴급하고 과감하고 신속한 대책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게 비정상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에 약간의 정상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하면 또 빨리 회복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이라서 복구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니까 너무 그렇게 좌절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네. 저희 방송 조금 전에 그 김용남 전 의원 출연하셨었는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 후보님하고 통화를 한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냐라고 제가 여쭸더니 그 코스피 5천 얘기하신 거를 굉장히 본인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걸 하려다 보면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신가, 뭐 이런 질문을 남기고 가셨어요. 김용남 의원 제가 아침에 그 뉴스공장 앞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소액주주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많죠. 근데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정상화입니다. 이건 활성화 이전 단계. 너무 과도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제 정상을 되찾게 하는 조치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단계적으로 예를 들면 저항이 센 예. 뭐 장기적 과제, 저항이 거의 없는 단기 과제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저는 대개 4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 첫째는 이 부정거래,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예. 시장의 불공정성, 불투명성 이게 하나의 문제고 또 하나는 대주주들의 경영권 남용, 횡포. 예. 그러니까 주식 물적 분할 뭐 재상장 이런 거 해가지고 알맹이를 쏙쏙 빼먹잖아요. 대주주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예. 이런 나라가 세상에 없어요. 예. 이거 상법 개정을 해서 막을 수가 있고요. 아하.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정책이 없어요.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경제 방향이 뭐지? 정부가 가려고자 하는 기업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 뭘까? 예. 이거 안 떠올라요. 그렇죠. 이걸 빨리 확정을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 방향과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작전주 이런 거 사지 마시고 이재명주 이런 거 사지 말고요. 예. 예를 들면 AI 중심의 첨단 기술 산업 이거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그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세 번째는 문화 산업. 그리고 이제 우리가 ABCD 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방위산업, 바이오 이제 이런 방향도 우리가 제시를 했으니까 그 산업 경제 정책을 보여주는 거.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려운 건데 한반도 안보 리스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관계 악화에 따른 거. 근데 이 중에서 남북 관계 악화 문제는 사실은 좀 긴 좀 조치가 필요하죠. 예. 오랜 노래 필요한데 이 주식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대통령의 한마디와 각오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는 주식시장의 부정거래는 최고형으로 확실히 다스린다. 이재명은 원래 한다면 한다.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건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고 뭐 한마디로 가능하고요. 예. 두 번째로 상법 개정은 곧바로 한두 달 안에 뭐 한 달도 안 걸릴 거예요. 한 2, 3주 안에 처리할 거고. 네. 거부권 행사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다시 입법하고. 이미 한 번 해본 바가 있으니까. 한 번 했으니까 금방 그 약간의 좀 더 보완해서 좀 세게 해야 되겠죠. 예. 네, 이런 거는 글쎄요, 저는 뭐 대기업들이 또는 대주주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세게 저항하지는 않던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예. 아니 송아지 주인, 암소 주인이 송아지를 하면 송아지 주인 되는 거지. 아니 암소를 사놨는데 송아지 나면 송아지 주인이 남이다. 뭐 송아지 판 사람 거다, 소 판 사람 거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예. 이런 걸 어떻게 저항하겠냐. 그래서 저항 강도가 낮은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들 몇 가지만 해도 주식시장 상당히 좀 회복될 거고. 그리고 그러면 그 내수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워낙에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니까 정상화될 것이다. 예. 이게 지금 개발도상국, 후진국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예.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산업경제정책도 방향은 이미 제가 선거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요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관련 부처들 시켜서 입안에서 집행을 하는 건 예정이 된 거니까 이제 예측 가능성이 또 경제에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치들로 상당 정도 회복할 거다. 그리고 이제 좀 길게 이제 정부가 지원 투자하고 뭐 인재 양성하고 예를 들면 제조업이 우리가 강한데 제조업에 AI 응용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요. 뭐 생산성 향상하고 저는 충분히 좀 우리나라 경제를 상당 정도는 회복할 수 있고 이제 좀 길게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야죠. 이런 지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생각하고 계신 그 구상이 구체화가 되려면 이제 뭐 집권하시게 된다면 이번에 인수위 없이 이제 바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게 운전 막 차가 막 고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운전사 바꾸는 거예요. 조수석에서 이제 옮겨 타는 것처럼. 옮겨 타는 거죠. 뒷자리에서 옮겨 타는 거죠.
야,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그 인선이라고 할까요? 뭐 예를 들면 대통령 그렇죠. 비서실을 어떻게 꾸린다, 뭐 총리는 누가 한다, 뭐 이런 것들. 중요하죠. 예. 그 뭐 누구를 어딘 자리에 앉히겠습니까라는 질문은 너무 좀 없어 보이니까 인선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다 된 것 같다 이런 얘기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하기로 하시죠. 좋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예 이해가 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일각에서는 뭐 언론 지상에도 그렇고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이라는 것에 이퀄 이재명이 독재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자세히 보면은 예. 죄 많이 진 사람들이에요. 아. 아니 저는 성남시 경기도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거 맡고 있을 때도 제가 법과 규칙과 당원과 국민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서 합리적으로 했지. 제가 완강하게 뭐 부당한 조치를 한다든지 또 불필요하게 시민들의 뜻에 어긋나게 한다든지 예.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국정을 하더라도 설득하고 통합해서 힘을 모아야 성과를 낼 거고 성과를 내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데 저는 성과를 내지 않고 지지를 획득할 생각은 하지도 않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 국민의힘처럼 실력 없고 국민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비정상적인 정치 집단 같으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 편가르기 해가지고 한쪽을 올라타잖아요. 예. 다른 쪽을 배제하고 소외시키면서 그러니까 반쪽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강압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 극단적 형태가 이제 비상계엄인데 그들이 독재를 하면 했지. 아하. 저처럼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고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 그 왜 규칙을 어겨가면서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강압적 국정을 하겠어요? 자기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들은 저에 대해서 과도한 정치 탄압을 했잖아요. 그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도 비슷한 이유가 되겠군요. 그렇죠. 예. 자기들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보복을 일단 즐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고 제가 퇴임한 후에도 존경받는 시민으로 이웃으로 같이 살고 싶거든요. 예. 그 누구처럼 저 퇴임하고 난 다음에 지나갈 때 맨날 손가락질하고 그 행복한 삶이 아니잖아요. 예. 그거 왜예요? 제가 뭐 돈을 탐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권력을 탐하거나 누구를 괴롭히면서 좀 즐거움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아닌데 그런 정말 불필요한 걱정이고 기우다. 예.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그런 졸렬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혹시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전해주세요. 그래야겠습니다. 네네. 이번 선거, 이번 대선의 어떤 시대 정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내란 종식 얘기를 참 많이들 하시죠. 네, 그 기본 중에 예. 기본이죠. 네. 그 내란 종식이라는 게 언제 땅땅땅 끝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이 후보께서 보시는 내란 종식은 어떤 상황입니까? 저는 뭐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까지 할 일은 아니고요. 기본적 과제, 예, 과제 정도 반드시 해야 되는 아주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과제라고 보는데 예, 일단 진상은 명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고요. 아직도 그 공범들, 예, 상당히 많이 국가기관에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공범들 철저하게 가려내서 진상 규명하고. 그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명령에 따른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죄가 되지만 사실 억울하잖아요. 예. 저는 특수전 사령관이던가? 네. 그 양반 맨날 울고 그러고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아, 곽정근 전 사령관. 예. 네. 그다음에 일선에 배치됐던 부대장들, 지휘관들하고 그리고 병사들 사실은 명령이니까 군인이 응하지 않을 수 없고. 예. 그런데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 군대인데 예. 현실적인 상사의 명령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상당히 많이 좀 이렇게 망설이고 또 광주 5.18 그때 진압군처럼 계엄군처럼 그렇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명령에 따랐지만 사실 소극적 저항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뭐 그런 거는 명확하게 그 책임을 가려서 다 면제해주고
오히려 포장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예. 그리고 이걸 다 잘 가리고 벌할 사람 벌하고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다시는 이런 거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 종결되겠죠. 예. 그리고 그거는 그야말로 기초적인 거고요. 이번 선거에 사실 정말 시대 정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중요한 과제는 예.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민을 위한 나라를 진짜 만드는 거죠. 저번에 촛불혁명 이후에 사실 불완전했잖아요. 우리 정치권이 사실 국민의 그 기대 역할에 걸맞는 개혁을 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회 전 분야에서 국민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네. 제대로 된 그 민주국가. 제가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일부러 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국민이 진짜 주인으로 존중받고 국민을 위해서 모든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는 그런 민주공화국 만드는 게 진짜 시대 정신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네. 뭐 국민 통합 얘기도 하시고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제 치러셔야 될 여러 시간들이 있겠습니다만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국민 통합에 대해서 이 말씀 좀 부탁드리고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저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까지 한번 쭉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구상이라고 하면 저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두 번째로는 경제를 회복해야죠. 우리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우리가 기회가 너무 부족해서 경쟁이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틈새로 이제 편가르기 하는 이 저질 정치인들이 끼어들어서 그 갈라치기를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을 만드는 게 가능해졌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일정한 양의 기회가 새로 생기고 갈등도 좀 완화될 여지가 생기고요. 정치도 사실 국민들 편갈라 가지고 싸움시키고 거기서 이익 보고 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가지고 효용을 실제로 만들어낸, 그러니까 실효적인 정책을 성과를 낸 그런 사람들이 국민에게 인정받는 그런 정치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거는 우리가 먼저 그 선도적으로 그 모범을 만들면 되죠. 민주당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통합은 국민의힘을 모으는 것은 대통령 또는 집권 세력의 가장 제1의 책무인데 힘을 모으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사회를 발전시키겠어요. 네. 막 맨날 내부 싸움이나 하면서 어떻게 사회가 발전하겠냐고요. 어쨌든 절반쯤에 해당되는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된 순간에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예. 거기 불이익을 주거나 소외시키거나 아니면 경호시하거나 하지 않고 또 지지했다고 해서 뭐 특혜를 주거나 그쪽만 몰려다니면서 편짜거나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모든 사람들을 예를 들면 역량 따라 충직하고 실력 있는 사람을 기회를 주고 또 재정 집행이나 아니면 정책 결정에서도 차별하지 말고 그냥 법과 상식이 지켜지는 법 지켰다고 손해보지 않고 법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만들어서 그냥 합리적 경쟁을 하는 국민들이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고 뭐 죽이고 싶고 뭐 죽이려고 그러고 그런 못하게 먼저 국가 정치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저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그런데 사실 그걸 더 넘어서야 되겠죠. 예. 그건 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바인데 정상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통합된 사회. 예. 이 정도는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바쁜 일정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도 아니요, 제가 감사합니다. 지금도 뭐 뒤이어 일정이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마지막까지 건강 챙기시고 네. 이후에 6월 3일 혹은 6월 4일 이후에 또 다른 기회에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성남시장 때도 뵙고 지사 때도 뵙고 네네네. 여러 선거 때 뵀을 때
참 저하고는 명랑하고 쾌활한 시간을 보내셨던 분인데. 그래요, 네. 그런 또 명랑하고 쾌활한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 세상이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내일 선거를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면 다시 정상적인 또 희망 있는 그런 세상 만들 수 있다. 내란 세력의 복귀는 허용하지 말자 이 말씀만 꼭 드리고 투표 정말 간절히 꼭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분 예정이 돼 있었는데 24분 했습니다. 체력이 좋아요. 나름 성공이라고 봅니다. 예. 체력이 좋으세요. 목소리가 별로 안 갈리죠. 그러게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건. 다른 이제 민주당이나 뭐 다른 유세 활동하는 분들은 목이 다 지금 다 상해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후보가 가장 크게 연설하고 가장 소리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도 목이 안 상했네요. 그러고 보니까. 예. 목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인터뷰 내용 중에 뭐 좀 많이 부정한 게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혀 잘 하시네요. 누가 잘해요? 제가요? 잘 질문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 저희 제작진이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었을 뿐인데. 자, 오늘 이재명 후보와의 전화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됐고, 사실은 뭐 물어보려면 얼마나 더 많은 내용들을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또 제한된 시간 속에 정리되어 있는 질문을 좀 드리고 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뉴스다이브가 3부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내일도 대선 그 특집 방송을 하면서 평소보단 길게 방송을 하거든요. 내일은 저희 박지훈 변호사가 안 나오죠? 나옵니다. 나와요? 예. 요새 뭐 괜찮아 여기? 지난번에 내가 와달라 그럴 때는 또 안 나오더만. 그랬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도 나오고 저희가 뭐 예고해드린 대로 여러 출연진들이 있습니다. 한겨레 또 주요 기자분들도 함께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 뉴스다이브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패널분들이 다양하게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저희 뉴스바이브 본방송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녁 6시 반부터 2시간 동안 개표 방송, 6시 반부터 해서 2시간이면 8시가 지나가잖아요.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그 타이밍에 뉴스다이브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 수 있을 거니까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한겨레TV는 그 이후에도 공덕포차가 쭉 이어지니까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부 함께 해주신 우리 권태호 실장과 박준 변호사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 내일 두 분 다 나오시잖아요. 네, 나옵니다. 그럼 뭐 내일 뵙죠 뭐.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